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대학교 생명과학부 지방세포 및 에너지대사 연구실 김재범 교수님 연구실에서 연구 중인 전용근입니다. 오늘 제 발표를 들어주시기 위해서 귀한 시간 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오늘 저는 내장 지방 조직과 피하 지방 조직의 고유한 특성을 결정하는 지방 줄기세포 아집단에 대해 발표를 드리고자 합니다. 뒤에 보이는 그림은 지방 조직 줄기세포가 자기에게 주어진 길을 걸어가는 모습을 저희가 그린 것입니다. 박한나 작가님께서 그려주신 이 그림은 올해 3월 셀 메타볼리즘 표지에 선정되었습니다. 우리나라는 미국과 같은 서구권의 나라에 비해서는 비만율이 낮습니다. 하지만 작년을 기점으로 우리나라에서 비만율이 급격하게 상승하는 양상을 보였습니다. 2020년 33.8%였던 성인의 비만율은 작년 2021년 38.3%로 증가하였고, 특히나 성인 남성의 경우 41.8%에서 48%, 즉 거의 절반에 가까운 성인 남성이 비만으로 진단되었습니다. 비만은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과 같은 질병과 밀접한 관련을 맺습니다. 소위 성인병이라 부르는 이러한 질병들을 동반하는 것을 메타볼릭 신드롬, 대사증후군이라 지칭합니다. 대사증후군을 판별하는 기준은 허리둘레, 그리고 혈중 중성지방, 그리고 고밀도 콜레스테롤, 좋은 콜레스테롤이라 불리는 이 고밀도 지질 콜레스테롤과 혈압, 그리고 공복혈당, 이 5가지 기준 중에 3가지 이상에 해당하면은 대사증후군으로 진단합니다. 주목해 볼 점은 대사증후군을 판별하는 기준에는 체중 또는 BMI가 없고 허리둘레가 그 기준에 포함된다는 점입니다. 즉 대사증후군에는 단순히 살이 찌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디에 살이 찌느냐, 즉 복부에 살이 찌느냐 아니냐가 체내 대사 항상성을 조절하는 데 있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살이 찐다는 것은 지방 조직의 팽창을 의미합니다. 지방 조직은 체내 에너지 항상성을 조절하는 데 있어 중요한 기관입니다. 지방 조직은 잉여 에너지원이 존재할 때 에너지를 저장하고, 반대로 에너지가 필요한 상황에서는 저장된 지질을 분해하여 에너지를 공급합니다. 뿐만 아니라 지방 조직은 아디포카인이라고 불리는 분비성 호르몬 물질을 통해 식욕을 조절하거나 췌장, 근육, 심장, 그다음에 간, 그리고 면역 기관의 기능을 조절합니다. 또한 지방 조직은 면역 조절 기능을 수행하고, 그리고 최근에 알려진 것으로는 근육과 더불어 열을 생성함으로써 체온을 유지하는 데에도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는 것이 알려져 있습니다. 이러한 지방 조직은 색깔, 그리고 해부학적 위치에 따라서 크게 갈색 지방과 백색 지방으로 나뉩니다. 갈색 지방 조직은 어깨뼈 사이나 승모근 근처에 존재하며 미토콘드리아가 풍부한 성질로 인해서 갈색을 나타내고, 주된 역할은 열을 생성하는 것입니다. 백색 지방 조직은 복막을 기준으로 내장 지방과 피하 지방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여러 내장 지방 조직 중 생식소 근처에 존재하는 에피디디말 아드포스 티슈, 줄여서 EAT라고 부르는 것을 저희가 내장 지방 조직 대표 모델로 사용을 하고요. 그 다음에 그 사타구니 근처에 존재하는 인기날 아드포스 티슈, IAT를 피하 지방 조직의 대표 모델로 사용합니다. 이러한 백색 지방 조직은 에너지 저장과 분비, 그리고 내분비 기능 측면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기능의 유사성에도 불구하고 이 내장 지방 조직과 피하 지방 조직, 즉 EAT와 IAT는 발생학적 기원과 대사 자극, 예컨대 이 과영양을 통한 비만 또는 추위, 자극에 의한 반응이 매우 다릅니다. 내장 지방 조직은 WT1 유전자를 발현하는 중배역성 메센카이멀 스템셀로부터 기원하는 반면에 피하 지방 조직 IAT는 PRRX1 또는 PRX1이라고 부르는 유전자가 발현하는 메센카이멀 스템셀에서 기원합니다. 과영양이 지속되어서 비만이 되면 내장 지방 조직과 피하 지방 조직은 모두 커지는데 그 두 커지는 양상이 같지는 않습니다. EAT, 내장 지방 조직에서는 기존에 존재하고 있는 올드 아디포사이트의 팽창, 크기 증가와 더불어서 새로운 지방세포가 생성되는 드노보 아디포제네시스 현상도 많이 관찰됩니다. 하지만 IAT에서는 이러한 빨간색으로 보이는 새로운 아디포사이트의 생성이 거의 관찰되지 않습니다.
또한 비만 시에 내장 지방 조직에 콜라겐과 같은 익스트라셀룰러 매트릭스에 침착이 나타나서 조직이 딱딱해지는 파이브로시스가 일어나며, 또한 마크로파지가 침윤되어서 염증 반응이 두드러지게 관찰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현상은 피하 지방 조직에서는 잘 나타나지 않고, 오히려 거꾸로 IAT에서는 그런 염증을 억제하는 그 능동적인 현상이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을 제한합니다. 지방 조직의 또 다른 기능 중 하나는 추위 자극에 의해서 추위 자극 시에 저항해서 체온을 유지하는 것인데, 추위에 노출되면 피하 지방 조직에서는 이런 화살표로 나타낸 세포와 같이 갈색 지방 세포와 그런 기능과 세포가 생성되어서 체온을 유지하는 데 기여합니다. 이러한 세포를 베이지 지방 세포라고 부르는데, 특이하게도 내장 지방 세포에서는 이러한 베이지 지방 세포가 거의 관찰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연구 결과들은 줄기세포가 내장 지방 조직과 피하 지방 조직이 대사 자극에 다르게 반응하는 현상을 설명해 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가능성을 제안합니다. 줄기세포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지방세포로 분화하여서 지방세포의 수를 조절하는 것입니다. 이를 고려할 때 비만 시 내장 지방 조직에서 새로운 지방세포가 분화하는 현상을 설명하는데, 줄기세포가 그 중심에 있는 것은 충분히 예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흥미로운 점은 줄기세포의 역할이 여기에 그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줄기세포는 콜라겐을 분비하는 주요한 세포 유형으로 파이브로시스에도 관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저희 연구실에서는 피하 지방 조직에서 이런 마크로파지의 인필트레이션이 잘 일어나지 않는 원인 중 하나로 피하 지방 조직에 존재하는 스템셀 ASC가 항염증 물질을 분비한다라는 것을 발표하였습니다. 또한 베이지 지방 세포의 프리커서는 피하 지방에 주로 존재할 것이고, 이러한 베이지 지방 세포의 프리커서는 화이트 아디포사이트의 프리커서는 좀 다를 것이다 라는 것들도 많이 제안이 되고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최근 단일세포 수준의 연구를 통해서 지방조직 줄기세포 ASC가 단일한 집단이 아니라 특성이 다른 다양한 그런 아집단 클러스터로 구성되어 있음이 알려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연구를 시작할 즈음인 2018년, 2019년에는 내장지방 조직 줄기세포가 크게 3개의 클러스터 또는 아집단으로 구분이 되고, 피하지방 조직의 줄기세포 또한 크게 메이저하게는 3개 정도의 그런 서퍼퓰레이션 또는 클러스터로 구분된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연구들은 EAT 또는 IAT와 같은 각각 하나의 지방 조직만을 연구하였기 때문에 내장 지방 또는 피하 지방 조직에만 특이적으로 존재해서 두 지방 조직의 다른 특성을 나타내 줄 수 있는 줄기세포 아집단에 대해서는 이 당시까지는 잘 알려지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두 지방 조직 줄기세포를 비교 분석함으로써 Fatty for Specific ASC Subpopulations, 다시 말해서 각 지방 조직, 내장 지방 또는 피하 지방 조직에만 존재하는 ASC 아집단을 동정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습니다. 특히 비만 시 나타나는 새로운 백색 지방 세포의 분화, 파이브로시스, 그다음에 IAT에서 잘 일어나지 않는 인플라메이션, IAT에서 일어나는 더모제네시스, 이런 것들을 설명해 줄 수 있는 줄기세포 아집단을 동정하고자 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저희는 먼저 정상 시기를 먹은 생쥐의 두 지방 조직 줄기세포를 비교 분석하였습니다. 두 지방 조직의 콜라제네이즈를 처리를 하여서 이렇게 보이는 아디포사이트를 먼저 제거를 하고, 그다음에 엔도셀리얼 마커인 CD31을 발현하는 세포를 제거하고, 그다음 헤마토포이틱 마커인 CD45를 발현하는 세포들을 제거한 후에 ASC만을 싱글셀 RNA-식을 통해서 분석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온 데이터 중에서도 혹시라도 컨테미네이션 되어 있는 헤마토포이틱 셀, 메소셀리얼 셀, 테스티스 셀들을 모두 제거하고 줄기세포만을 이제 분석에 사용하였습니다. 저희가 처음에 데이터를 받고 가장 흥미로웠던 점은 EAT하고 IAT의 ASC가 그런 전사 트랜스크립토미 피처에 의해서도 굉장히 다르다는 것이었습니다. 왼쪽이 EAT, 빨간색이 EAT의 ASC, 오른쪽이 IAT의 ASC인데 보시다시피 거의 오버랩되는 그런 것들이 거의 없습니다. 이는 아마도 줄기세포의 기원이 발생 과정에서 달라지는 것을 반영하는 것으로 저희가 추측하고 있고요. 그 근거로 WT1이 EAT ASC만 발현하고 PRX1이 IAT만 발현하는 것을 관찰하였습니다. 싱글셀 분석에서 가장 어려운 것은 이렇게 5,600개 셀 혹은 5,500개 셀, 다 합쳐서 11,200개 셀을 어떤 기준으로 클러스터링 할 것이냐였습니다.
그래서 클러스터를 나누는 여러 기준, 여러 파라미터를 바꾸어 보고 이들의 생리적인 역할을 가장 잘 반영할 수 있는 기준을 저희 같이 공동 연구했던 포스텍의 김종경 교수님 연구실과 많은 논의를 하였습니다. 그 기준으로 구분하였을 때 EAT는 총 4개의 클러스터, IAT는 총 7개의 클러스터로 구분을 하였습니다. 줄기세포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지방세포로 분화하는 것입니다. 지방세포 분화 포텐셜을 슈도타임 어널라이시스를 통해서 분석하여서 보면은 두 지방주주 줄기세포는 3가지 스테이지로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스테이지 1은 멀티포텐트 아디포스 스템셀로서 BMP7을 발현하고 오스테오제닉한 포텐셜을 여전히 가지고 있는 멀티포텐트한 그런 아디포스 스템셀입니다. 그리고 서페이스 마커로는 DPP4를 발현을 합니다. 그 스테이지 2와 스테이지 3는 모두 커미티드 프리아디포사이트인데 이 또한 2가지로 나눌 수 있어서 첫 번째는 얼리 커미티드 프리아디포사이트로 CBP 베타와 델타와 같이 아디포제네시스 초반에 그 중요한 유전자들이 높게 발현하는 그러한 클러스였고 그러한 셀들이었고 서페이스 마커로는 DPP4와 아이캐먼을 모두 발현하였습니다. 그리고 레이트 커미티드 프리아디포사이트는 FABP4를 발현하는 세포로 순수하게 아이캐먼만 발현을 하여서 저희가 DPP4와 아이캠을 기준으로 이 3가지 스테이지 셀들을 구분을 할 수 있었습니다. 실제로 분할을 시켜보았을 때 스테이지 2와 3에 해당하는 세포의 분화 포텐셜, 아디포제닉 포텐셜이 훨씬 높은 것을 관찰하였습니다. 스테이지라는 비교 툴로 분석을 하였을 때 굉장히 흥미로운 현상이 관찰되었습니다. EAT-ASC에는 스테이지 1 세포의 비율이 15.5%에 불과한 반면에 IAT-ASC에서는 스테이지 1의 세포가 62.1%, 훨씬 더 많은 세포의 비율이 스테이지 1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이는 멀티포텐트 ASC, 스테이지 1 세포가 커미티드 프리아디포사이트로 운명이 결정되는 기전이 두 지방 조직에서 다를 가능성을 시사하였습니다. 그런 가능성을 조사하기 위해서 저희가 GFP를 발현하는 트랜스제닉 마우스에서 각각 ES1과 IS1을 분리한 후에 이를 EAT, IAT, 자기 조직으로 저희가 이식을 하였습니다. 10일 뒤에 GFP를 발현하는 ES1을 분석을 하게 되면은 이 이식했던 ES1의 대부분은 ES2와 ES3로 즉 커미티드 프리아디포사이트로 분화가 진행된 것을 저희가 볼 수 있었습니다. 반면에 IS1의 대부분은 그대로 IS1의 정체성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이 결과는 ES1과 IS1이 커미티드 프리아디포사이트로 운명이 결정되는 과정이 다를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그렇다면 이 과정, 즉 커미티드 프리아디포사이트로 운명이 결정되는 과정은 ES1 또는 IS1의 인트린직 팩터에 의한 것인지 혹은 이식된 이 조직에서 분비되는 어떤 인자, 즉 티슈 마이크로 인바이러먼트 팩터인지를 구분하기 위해서 이번에는 저희가 추출한 GFP 파지티브 ES1과 IS1을 반대의 조직에다가 이식을 하였습니다. 11호 이렇게 이식한 세포를 추적을 하였을 때 ES1의 대부분은 또다시 ES2와 ES3로 분화한 반면에 IS1 세포의 대부분은 여전히 IS1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이는 ES1과 IS1의 인트린직 팩터가 조금 더 프라이머리한 게 스스로의 운명을 결정하는 요소임을 시사합니다. 다음으로 저희는 어떠한 팩터, 인트린직 팩터가 ES1 또는 IS1의 운명을 스스로 결정하는지 조사하였습니다. ES1은 IS1에 비해서 아디포제네시스를 촉진한다고 알려진 EGR2, 크락스20이라고도 알려진 이 진과 그다음 TLE3의 발현이 높았으며 IS1에서는 윈트 패밀리, 아디포제네시스를 억제하는 윈트 시그널링과 그 타겟 진인 CCND1, WISP2의 발현이 높았습니다. 저희는 윈트 패밀리 중에서도 가장 높게 발현하는 윈트2가 IS1의 아디포제닉 그런 커미트먼트 프리아디포사이트로의 분화를 억제하는 데 중요한지 조사하였습니다. siRNA를 통해서 윈트2를 억제하였을 경우에 IS1은 분화능이 증가하였고 흥미롭게도 이런 현상은 ES1의 윈트2를 락다운하였을 경우는 관찰되지 않았습니다. 요약하면 이 EAT의 ES1은 프리아디포사이트의 운명 결정이 조금 더 IAT에 비해서는 쉽게 이루어집니다. 반대로 IAT의 IS1은 윈트2를 생산하여서 이 윈트2는 프리아디포사이트의 운명 결정을 억제합니다. 이와 1차에서 EAT의 아디포제네시스는 IAT에 비해 활성화되어 있음을 관찰하였습니다. 그렇다면 비만 상황에서 아디포제네시스는 어떠한 양상인지 또 어떻게 결정되는 것인지 저희가 조사하였습니다.
앞서 설명드렸듯이 이전 연구 결과들은 EAT에서 드노브 아디포제네시스가 하이펫 다이어트 시 IAT에 비해 더욱 증가한다는 것을 보고하였습니다. 저희 또한 독립적으로 BIDU를 이제 펄스로 1주 동안 투여를 하고 그 후에 이제 9주 동안 추적 관찰을 하면서 줄기세포에서 기원한 아디포사이트가 어느 정도 숫자인지를 측정하였습니다. 그랬었을 때 이전 결과들과 일치하여서 하이펫 다이어트 시의 EAT에서는 드노브 아디포제네시스, 줄기세포에서 아디포사이트로 분화되는 양상이 더 증가한 것을 관찰하였지만 IAT에서는 하이펫 다이어트에 의한 변화가 유의미하게 관찰되지 않았습니다. 하이펫 다이어트 시에 줄기세포에서 일어나는 변화들을 총체적으로 조사하기 위해서 노멀 차우 다이어트와 하이펫 다이어트 2주 그리고 하이펫 다이어트 10주를 먹인 그 생쥐에서 줄기세포를 추출하여서 싱글셀 RNA-식을 분석을 하였습니다. 노멀 차우 다이어트와 하이펫 다이어트를 모두 합친 분석에서 EAT는 총 11개의 클러스터, IAT는 총 13개의 클러스터로 구분되었습니다. 다이어트별로 보면은 클러스터 4번, EAT에서는 클러스터 4번과 11번, IAT에서는 4번과 13번, 4번에서 13번까지의 클러스터가 2주 또는 10주 하이펫 다이어트에서 나타났고, 저희가 이렇게 많은 클러스터들을 아디포제닉 포텐셜인 스테이지 개념으로 묶었었을 때도 여전히 그러한 개념들이 유효하게 잘 적용된다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근데 굉장히 흥미로웠던 것은 이렇게 스테이지 개념으로 아디포스 스템셀을 구분을 했었을 때 EAT에서는 10주 하이펫 다이어트 때 ES3 조금 더 이제 아디포제닉 포텐셜이 높고 거의 아디포사이트로 결정된 세포들의 비율이 굉장히 증가하는 반면에 IAT에서는 그런 비율의 변화가 거의 관찰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하이펫 다이어트 시에 일어나는 이러한 비율 변화들을 조금 더 상세하게 알아보고자 좀 더 타임 포인트를 쪼개서 하이펫 다이어트 3일, 7일, 그리고 2주, 10주 상황에서 ES1, 2, 3의 비율을 저희가 조사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하이펫 다이어트 초기인 3일과 7일에서 ES1의 비율이 꾸준히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었고, 순차적으로 2주 때는 ES2, 그리고 10주 때는 ES3의 그 ASC 내의 비율이 증가하는 것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반면에 IAT의 줄기세포에서는 이러한 변화가, 이러한 비율의 EAT에서 나타나는 다이나믹한 그 비율의 변화가 IAT에서는 거의 관찰되지 않았습니다. 저희는 EAT에서만 나타나는 줄기세포의 역동적인 변화들이 비만 시 일어나는 EAT의 드노브 아디포제네시스의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 생각하였습니다. 따라서 조금 더 상세한 분석을 수행을 하였고 봤었을 때 ES1의 비율 변화는 사실 숫자 자체의 증가에 기인하였고 그 1주 동안의 하이펫 다이어트 시에는 ES2나 ES3의 숫자 변화, 절대적인 숫자 변화는 잘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ES1만이 하이펫 다이어트 초기에 숫자가 증가하는 현상이 나타났고 이는 세포의 그 분열 증가에 기인한 것임을 저희가 확인을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어떠한 인자가 ES1이 하이펫 다이어트 시에 분열이 증가하는 것을 촉진시켜 줄 수 있는지 그걸 조사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크게 계속 좀 나눠가는 그런 방식을 수행을 하였고 지방 조직을 저희가 나눴을 때 크게 아디포사이트하고 SVC, 아디포사이트와 그 나머지인 SVF로 구분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이펫 다이어트와 노멀 차우 다이어트에서 이 아디포사이트와 SVF를 키우고 거기서 분비되는 인자들을 저희가 받아서 ES1에다가 처리를 한 후에 분열량을 측정을 해봤을 때 아디포사이트에서 분비되는 인자가 하이펫 다이어트 시에 분열을 촉진하는 것으로 보이고 SVF에서 그 분비되는 인자들은 하이펫 다이어트에 의한 분열 촉진을 별로 일으키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그렇게 아디포사이트에서 분비되는 인자는 크게 보면은 열에 약한 프로틴과 좀 더 열에 강한 리피드로 나눠볼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을 보기 위해서 열을 가해서 이 인자들을 처리를 해봤을 때 아디포사이트에서 분비되는 인자들은 열을 처리했을 경우에는 ES1의 분열량을 더 이상 촉진시켜주지 못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더 나아가서 저희가 어떤 인자가 ES1의 분열을 증가시키는지 조사를 하기 위해서 소규모의 라이간드 리셉터 릴레이션십을 조사를 하였습니다. 그랬었을 때 하이펫 다이어트 시에 아디포사이트에서는 FGF, TGF, BMP와 같은 여러 가지 성장 인자들의 발현이 증가하였고 그 ES1만이 분열을 촉진한다는 것을 저희가 전제를 했었을 때 ES1에 조금 더 발현량이 높은 리셉터들을 찾아봤습니다. 그랬었을 때 FGF 그리고 TGF 베타 리셉터들이 ES1의 발현량이 높아서 이
FGF와 리셉터와의 관계가 ES1의 분열을 촉진시켜주지 않을까 그렇게 가설을 세우고 실험을 진행을 해봤더니 FGF 리셉터 1과 TGF-베타 리셉터 2를 낙다운했었을 때 분열량의 증가가 잘 나타나지 않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내용을 요약하면은 이제 오비지 아디포사이트에서 분비되는 그로스 팩터가 ES1의 프롤리퍼레이션을 증가시키고 이게 궁극적으로는 하이펫 다이어트시에 나타나는 EAT의 드노브 아디포제네시스, 새로운 지방세포의 생성을 촉진시켜주지 않을까라고 했습니다. 사실 저희는 여기서 논문을 마무리할까를 많이 고민을 했었는데 논의를 많이 거듭하다가 저희가 만든 이제 방대한 데이터가 화이트 아디포제네시스뿐만이 아니라 파이브로시스나 인플라메이션, 베이지 아디포제네시스까지 설명할 수 있다고 저희가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이펫 다이어트 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변화들을 조금 더 상세하게 살펴봤고요. 하이펫 다이어트를 오래 하면은 지방 조직에서 파이브로시스가 일어나는데 그 중에 중요한 인자들은 콜라겐과 MMP와 같은 ECM 컴포넌트들입니다. 이런 현상의 원인에 대해서는 지금 활발히 연구가 진행되고 있지만 저희가 분석해 봤었을 때는 지방 조직에서 존재하는 여러 가지 세포 유형 중에 멀티포텐트 프로제니터, 다시 말해서 아디포스 스템셀이 콜라겐과 같은 ECM 컴포넌트의 주요한 소스임을 저희가 알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은 하이펫 다이어트 시에만 일어나는 EAT 스피시픽하게 일어나는 그러한 파이브로시스와 관계되어 있는 ASC 클러스터는 무엇인지 그걸 조사를 하고자 하였습니다. 이를 위해서 노말차후 2주 하이펫 다이어트, 10주 하이펫 다이어트를 한 마우스의 EAT만을 저희가 모아서 분석을 해보았고 그랬을 때 흥미롭게도 EAT, ASC는 두 가지의 운명을 보였습니다. 그 중에서 EAT 베이트 1이라고 부르는 이 운명은 10주 하이펫 다이어트에서만 나타나는 굉장히 특이적인 클러스터였고 이 끝에는 이 NH10이라는 클러스터가 존재를 하였습니다. 그 특성을 분석해보면 훨씬 더 재밌었는데요. 그 EAT 베이트 1, 하이펫 다이어트시만 나타나는 이 베이트에서는 파이브로시스에 굉장히 중요하다고 알려져 있는 CTGF, 그리고 염증 반응성이 중요한 MCP1, 그리고 각종 ECM 컴포넌트들, 그리고 파이브로시스의 마스터 레귤레이터로 알려져 있는 TGF-베타의 발현량이 점점 더 높아지는 그러한 베이트였습니다. 그래서 TGF-베타의 그 타겟 지인들의 발현량 또한 이 NH10, 그 베이트 1의 끝에서 가장 높은 것을 저희가 관찰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그 EAT 하이펫 다이어트를 먹였었을 때 EAT에서만 나타나는 이 NH10 발음도 어려운데 이 NH10의 클러스터를 저희가 소팅하려고 노력을 했고 그중 몇 가지 시행착오를 거친 끝에 신데칸1, STC1이라는 서페이스 마커를 저희가 찾을 수 있었습니다. 실제로 팩스 소팅을 해서 보아도 이 STC1 포지티브한 ASC는 하이펫 다이어트 EAT에서만 특이적으로 관찰되는 그러한 서퍼플레이션임을 저희가 관찰하였습니다. 이 STC1은 다른 연구들에 의하면은 렁 파이브로시스나 아니면 하트 페일리어하고 굉장히 관련을 맺는 그러한 유전자로 알려져 있고 아마도 아디포스 티슈의 파이브로시스에서도 이 STC1을 발현하는 세포 또는 STC1 그 자체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파이브로시스에 더해서 인플라메이션도 두 지방 조직에서 차이가 나고 그 차이가 나는 원인 중에 하나를 저희가 이전에 보고를 했습니다. 이전 연구를 좀 요약을 하면은 ASC를 EAT에 주입을 하고 반대편에는 PBS만 주입을 했었을 때 ADSC 또는 ASC를 주입을 하게 되면은 그 PBS를 찌른 컨트롤에 비해서 모노사이트 인필트레이션이 굉장히 감소하는 현상을 관찰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EAT, ASC를 트랜스플란테이션 했었을 때는 그러한 모노사이트의 인필트레이션 효과가 별로 관찰되지 않는 것을 저희가 보았고 따라서 IAT에만 존재하는 어떠한 스템셀이 모노사이트 인필트레이션을 억제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떠한 클러스터인지 또한 그 물질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이 연구에서 풀지는 못했습니다. 이를 조사하기 위해서 IAT, ASC에서 분비되는 면역 관련 인자를 조사하였습니다. 여러 분자들 중에 저희는 CXCL14이라는 인자를 주목하였습니다. 왜냐하면 CXCL14는 이전 연구에 의하면은 모노사이트 인필트레이션의 중요한 시그널링 엑시스인 CXCL12와 CXR4의 엑시스를 저해하는 물질로 알려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CXCF14는 거의 IAT, ASC만 발현을 하였고, 아디포제닉 스테이지로 나누어 보면은 커미티드 프리아디포사이트인 NH2, 3, 그 다음에 이 뒤쪽의 클러스터에서 발현을 하는 인자임을 저희가 관찰하였습니다. 실제로 CXCF14이 아디포스 티슈에서 일어나는 모노사이트 인필트레이션을 억제하는지 인비트로와 인비브 실험을 통해서 조사하였습니다. 하이펫 다이어트를 먹은 뒤에 EAT 컨디션 미디움을 처리하면은 이 0포인트와 같이 굉장히 많은 숫자의 모노사이트가 인필트레이션 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CXCF14 펩타이드를 농도 그레디언트하게 처리를 하게 되면은 모노사이트 인필트레이션이 억제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인비트로에서의 실험이 실제로 인비보에서 중요한지 보기 위해서 저희는 직접적으로 siRNA를 패티프 IAT에 대한 주입을 함으로써 CXCF14를 낙다운하였습니다. 이렇게 한 개체 내에서 왼쪽에 IAT는 컨트롤을 삼고 오른쪽에 IAT는 CXCF14 낙다운한 후에 모노사이트 인필트레이션 조사를 하게 되면은 CXCF14 낙다운했을 때 모노사이트 인필트레이션이 더 증가하는 것을 관찰했습니다. 이를 종합을 하면 IAT의 CXCF14를 발현하는 ASC는 이 CXCF14를 통해서 모노사이트 인필트레이션을 억제하는 것을 알 수 있었고, 앞선 결과들은 EAT에서만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SDC1, 파스티브한 ASC가 파이브로틱 리모델링에 중요할 수 있음을 제안을 하였습니다. 또 여기서 저희가 사실 갈림길에 있었는데, 그래도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조금 더 한번 할 수 있는 것들은 다 해보자라고 저희가 의견을 좀 모으고 조금 더 연구를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정말로 재미있는 발견을 하나 더 하게 됩니다. 베이지 아디포사이트는 IAT만 존재하는 그러한 세포 유형인데, 이 베이지 아디포사이트는 화이트 아디포사이트와는 조금 더 다른 분화 경로를 보이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베이지 아디포사이트 프리커서의 특징에 대해서는 모르는 것들이 훨씬 더 많은 상태였습니다. 저희는 두 가지 전제, 다시 말해서 베이지 프리커서는 IAT만 존재할 것이다. 그리고 베이지 프리커서는 화이트 아디포제네시스와는 좀 더 다른 분화 경로를 보일 것이다 라는 두 가지 전제를 바탕으로 IAT에 존재하는 베이지 프리커서를 찾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이 백그라운드에는 IAT ASC 회색을 두고 이 IAT ASC와 가장 유사한 형태, 가장 유사한 세포로 EAT를 이제 프로젝션 투사를 했습니다. 그랬었을 때 이 뒤쪽 부분에는 EAT ASC가 거의 투사가 되지 않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파란색으로 보이는 IM4 클러스터는 대응되는 EAT의 ASC를 찾을 수 없는 정말로 독특한 IAT 스페시픽한 그 ASC임을 알 수 있었고, 또 이 IM4는 그 백색 지방세포의 분화 경로와는 다른 이 뒤쪽으로 가는 독특한 분화 경로를 형성을 했습니다. 또 다른 근거로는 이미 베이지 프리커서로 좀 알려진 여단되는 것 중에 하나인 그 TMM26을 발현하는 쪽이 이 IM4 클러스터였기 때문에 저희는 이 IM4 클러스터가 베이지 아디포사이트의 프리커서이지 않을까라는 추측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세포를 추출을 해서 이제 실험을 해야 검증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여러 서페이스 마커들을 테스트하였고, 그 중에서 BST2라는 마커가 IM4 클러스터에 조금 더 높게 발현되는 것들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IAT에서만 이 BST2 하이 ASC가 관찰이 되었고, 이 세포를 받아서 저희가 분할을 시켜봤었을 때 베이지 아디포사이트의 마커인 UCP1의 발현이 BST2가 높은 ASC에서 그 낮은 ASC보다 훨씬 더 높다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BST2 하이 ASC는 아마도 베이지 프리커서이지 않을까, 또는 베이지 프리커서의 특징을 띠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희가 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조금 더 흥미로웠던 관찰은 이 뒤쪽 부분 IM4 클러스터 또는 BST2 하이라고 부르는 세포 쪽에서 CXCA13이라는 유전자가 굉장히 높게 발현하였습니다. 이 유전자는 B셀의 이제 발달에도 중요하지만 림포이드 티슈 오르거나이저 셀, 그 림프 노드와 같은 림포이드 티슈를 형성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세포의 마커로도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유전자가 왜 이 IM4 클러스터에서 높게 나타난지 여전히 저희가 알지는 못하지만 무언가 이 IM4 클러스터가 림프노드하고 관련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였고, 또 최근의 연구 결과들을 보게 되면은 IAT의 가운데에 존재하는 이 림프노드는 EAT는 없습니다.
IAT만 존재하는 림프노드 근처에 베이지 아디포사이트가 굉장히 많다라는 이 관찰 결과에 대해서 사람들이 주목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마찬가지로 림프노드 근처에는 베이지 아디포사이트가, 림프노드가 멀어지면은 대부분은 화이트 아디포사이트가 존재하는 것을 관찰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베이지 아디포사이트 프리커서가 림프노드하고 모종의 관련을 맺지 않을까 싶어서 저희는 림프노드를 중심으로 림프노드 근처인 페리림프노드 IAT와 멀리인 디스탈 림프노드 IAT를 구분을 해서 BSD2 하이의 프로포션을 살펴봤고, 정말 흥미롭게도 이 페리림프노드 IAT에 훨씬 더 BSD2 하이셀, 베이지셀 프리커서라고 저희가 추측하는 세포가 많았습니다. 단순히 림프노드하고 BSD2 하이가 단순한 그런 상관관계인지, 또는 림프노드 그 자체가 BSD2 하이셀을 생성하는 데 중요한 것인지 그 가능성을 좀 조사해 보기 위해서 같은 마우스 내에서 한쪽을 림프노드를 수술적으로 제거를 하였습니다. 그랬었을 때 수술로 제거하고 충분한 회복 기간을 가진 후에 저희가 팩스 솔팅을 통해서 한 번 더 봐보면 림프노드를 제거하였을 때 BSD2 하이셀의 비율이 유의미하게 감소하는 것들을 관찰을 하였습니다. 따라서 림프노드하고 BSD2 하이셀은 단순한 그런 해박적 위치만이 관계가 있는 것들이 아니라 이를 넘어서서 좀 더 상호작용이 있지 않을까라는 저희가 추측을 이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림프노드를 제거를 하게 되면은 BSD2 하이셀의 프로포션이 떨어지는 것과 더불어서 UCP1을 발현하는 그런 베이지 아디포사이트 또한 훨씬 더 적게 관찰되는 것을 저희가 관찰을 하였습니다. 이상의 긴 연구 결과들을 이제 올해 3월 셀 메타볼리즘에 보고가 되었고요. 그래서 마지막 결과를 보게 되면 IAT BSD2 하이 ASC는 아마도 베이지 펫 프리커서로서 기능하지 않을까. 그리고 이러한 BSD2 하이 바이오제네시스에는 인기나 림프노드가 관여하지 않을까라는 이제 연구로 이제 마무리를 하였습니다. 이 본 연구는 제 스승님이신 김재범 교수님과 그리고 포스텍 김종경 교수님과의 공동 연구를 통해서 수행하였습니다. 김재범 교수님께서는 굉장히 중요한 생물학적 질문과 방향을 제안을 해주셨고요. 김종경 교수님께서는 싱글셀 RNA-seq 데이터 그 뒤에 숨어있는 생물학적 현상을 잘 이끌어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질문을 저희가 풀어내기 위해서 제 남궁환 학생과 그다음에 포스텍에 있는 박은서 학생하고 저희가 굉장히 좀 긴밀하게 연구를 많이 했고요. 더불어서 저희 실험실에 있는 모든 분들과 최연아 박사님, 그리고 서울대 분당병원에 계시는 최성희 교수님, 오태정 교수님, 그리고 이윤경 박사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긴 발표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